안녕하십니까, 종아TV 종아입니다. 다음 주면 5월인데 벌써부터 여름이 다가온 것 같아요. 낮엔 너무 덥더라고요. 지금도 더운데 6월, 7월 되면 얼마나 더 더울까요?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학교 다니는 이야기, 그걸 말해보려고요. 저는 그냥 일반 학교를 다녔어요. 유치원 때랑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제가 청각장애가 있는지 몰랐으니까, 그때는 그냥 다 저같이 그런 건지 알았으니까 잘 몰랐죠. 그러다가 그렇게 검사를 해서 청각장애가 있는지 알게 되었지만 일반 학교로 계속 다녔죠. 제가 성장하면서 알아봤는데, 제가 사는 지역에는 특수학교들이 대부분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그 친구들한테만 집중적으로 케어해주고 청각장애인에게의 도움은 거의 없는, 몇 명 없다 보니까 꼽사리 낀 것처럼 그냥 조금씩 받아주는 그런 정도로만 특수학교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릴 때 청각장애가 있다라는 걸 알았지만 부모님은 그냥 다른 아이들과 같이 똑같이 키우겠다 해서 일반 학교로 계속 다닌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힘이 넘쳐나잖아요. 힘이 넘쳐나니까 목소리도 엄청 커지고 동작도 엄청 커지고, 그래서 청각장애가 있었지만 불편하지 않고 그냥 다른 친구들과 놀고 공부도 하고 그랬죠. 또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이게 초등학생들이 집중을 못하니까 집중할 수 있게 목소리도 크고 높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더 불편함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들어와서는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한 군데로 모여서 다양한 친구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청각장애가 있으니까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새 학기가 시작되면 면담을 하잖아요.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할 때 부모님도 오시거나 아니면 저랑 1대1 면담, 그렇게 면담을 하면서 청각장애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럼 종아, 너는 앞자리에 있어야 더 잘 들리고 공부가 되겠구나 해서 맨 앞자리에 고정이 돼서 선생님과 이렇게 바로 눈앞에서 수업 듣고 그랬죠. 계속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자리 바꾸기 할 때 맨날 저만 앞자리에만, 교탁 바로 앞에만 앉아 있으니까 친구들이 자리 바꾸기 할 때 막 이 자리 뽑혔네, 저 자리 뽑혔네 하면서 좋아하고 실망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약간 부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부러운 느낌이 들었지만 중학교 때는 공부만 하던 때라서 그 부러운 느낌이 잠깐 들다가 바로 사라졌죠. 그래서 학년이 하나씩 올라가면서 맨 앞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뒷자리로 갈 때는 쉬는 시간에 놀 때만 뒷자리로 갈 수 있었죠. 그렇게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또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죠.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했죠. 면담을 해서 또 제가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중학교 때는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청각장애가 있으니까 앞자리로 해줄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때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갔는데, 몇 달이 지나니까 그때는 공부를 좀 안 하는 때였어요. 안 하는 때여가지고 맨 앞자리에 있는 게 좀 부담스럽고 해서 선생님한테 건의를 했죠. 선생님, 저 맨 앞자리에 앉아도 돼요. 한 3번째 줄까지는 불편함 없이 공부할 수 있으니까 저도 조금이지만 이렇게 자리 변경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자리 변경을 하는데, 교탁 앞에서 2번째, 3번째까지는 가능하니까 저만 일단 먼저 선택을 해요. 이번에는 2번째 자리에 앉고 싶어요. 저만 딱 선택을 하고 그 번호 빼고 다른 애들은 제비뽑기로 해서 자리 변경을 했죠. 그러면서 조금씩 뒷자리로 가다 보니까 공부를 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찌어찌 공부를 해서 고3이 되고, 그래서 수능을 볼 때가 된 거죠. 이제 수능 보려고 접수를 하는데, 수능 접수해 주시는 선생님이 저만 따로 불러서 너는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 조금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장애가 있는지 파악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수능 볼 때 도움이 되는가, 이걸 파악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서 접수하고 11월 달이 돼서 이제 수능을 보러 갔죠. 수능을 보러 갔는데
이게 장애인들은 그냥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집 근처 특수학교로 갔죠. 근데 특수학교를 가보고 싶긴 했는데 수능 보러 갈 때 특수학교를 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딱 장애 학생들한테는 어떤 도움, 먼저 시각장애인은 아예 안 보이는 학생들은 점자로 된 시험지를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점자를 읽고 문제를 풀고 하거나 아니면 아주 안 좋아서 가까이에 있는 것들만 볼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아주 안 좋은 학생은 그냥 일반 수능 시험지의 글자 크기는 15포인트다 하면 한 40포인트 같이 엄청 크게 키운 글자로 시험을 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체장애인은 불편하지만 손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학생은 시험 시간을 길게 준다 하더라고요. 시험 시간을 길게 줘서 천천히라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아니면 아예 못 움직인다 그러면 옆에서 대신 마킹해주는 사람이 붙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청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어떤 도움을 받았냐면 국어 듣기, 영어 듣기 할 때 소리를 더 키워주거나 아니면 듣기 지문을 아예 따로줘요. 따로줘서 듣기를 안 듣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확실히 모의고사 볼 때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웅얼웅얼거리는 소리밖에 안 났어요. 그래서 소리를 더 키워봤자 더 크게 웅얼웅얼거리기만 하니까 그냥 듣기 지문을 가지고 시험을 보겠다 했죠. 국어, 영어 듣기에서만 그렇게 조금 달랐지 다른 모든 시간에는 다 똑같았죠. 그래서 열심히 수능을 보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이제 또 대학교는 초, 중, 고 교실보다는 스케일이 크잖아요. 스케일이 더 커서 10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강의실도 많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뒤로 가니까 안 들리더라고요. 마이크로 수업을 하시는데도 안 들리니까 앞으로 가서 수업을 들었죠. 그래도 안 들린다 하면 옆에 동기한테 물어보면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제가 대학 입학 전에 알아볼 때는 청각장애인한테는 대학교 측에서 제가 원할 때는 전문 속기사나 아니면 수화 통역인이 붙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수화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수화 통역사는 생각도 안 하고 속기사가 붙을 수는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죠. 근데 입학하고 나서도 몇 달이 지나도 아무 이야기도 없더라고요. 안내는 해줄 줄 알았죠.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아무 말도 없다가 몇 달 뒤에서야 지도 교수님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저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정아 너는 청각장애가 있으니까 도우미를 붙여줄게 이러시는데 그 도우미가 속기사나 그런 게 아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청각장애를 돕는 도우미가 아니라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기 중에 누가 제일 친하니? 해서 누구랑 제일 친해요 하니까 그래? 그럼 걔를 도우미로 해줄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땡이더라고요. 저는 조금이라도 뭐 더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전공 과목을 온라인 강의로 들어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간 정도는 꼭 들어야 한다. 그래서 들었죠. 그 온라인 강의를 이어폰 끼고 들어도 잘 안 들리고 자막은 아예 없더라고요. 교수님 나오고 뒤에 PPT 글자만 나오고 교수님이 하는 말씀에 대한 자막은 아예 없더라고요. 자막 딱 하나 있었어요. 교수님 성함 시작할 때 교수님이 딱 나오고 교수님 성함 누구 교수님 이렇게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부분이 잘 안 들렸네 해갖고 다시 돌려보기 하잖아요. 돌려보고 이 말이었구나 하는데 저는 진짜 한 번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돌려봐도 뭔 말인지 아예 모르더라고요. 지금 시기가 코로나19 때문에 3월에 개학을 못하고 아직까지도 개학 연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초, 중, 고, 대 전부 다 수업 일정을 맞춰야 한다고 온라인 강의로 하잖아요. 온라인 강의로 하는데 제가 느꼈듯이 많은 청각장애인들도 저같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저보다 더 두 귀가 아예 안 들리시는 분들도 수화 통역사도 없고 자막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다라는 인터넷 기사, 뉴스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문제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막 변환 프로그램 브류라고 그거를 해서 이렇게 지금 이 동영상 해도 자막을 다 만들어요. 그것처럼 그냥 조금만 더 시간을 내서 그렇게 동영상 자막 만들어주게 하면 그 만드는 사람들도 좀 더 편하긴 할 텐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안 해주더라고요. 그게 참 문제예요. 성인들한테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청각장애인, 그냥 다른 장애인들은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니까 그게 좀 문제예요. 아니 조금 문제가 아니고 큰 문제죠. 심각한 거예요. 왜? 등록금을 냈잖아요. 등록금을 내고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낸 만큼의 퀄리티의 강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진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는데 대학교 올라와서는 너는 성인이니까 알아서 방법을 찾아봐라 이러고 약간 방치를 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진짜 아까 말했듯이 등록금을 많이 냈는데 대학교 때는 온전히 내가 다 내서 몇백만 원을 내는데 왜 그 몇백만 원어치 퀄리티가 안 되는 건지, 도움을 안 주는 건지 왜 모르겠어. 왜 그러냐고. 일반 강의는 따로 녹음해 놓거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러면 몰라도 한번 들으면 땡이긴 하잖아요. 근데 온라인 강의는 계속 볼 수 있어요. 근데 온라인 강의는 다시 들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저 같은 청각장애인은 한 번 듣지 못한 부분은 영원히 못 알아들어요. 그것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 베리어 프리가 영화 같은 문화계 쪽에서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대학교 온라인 강의에서도 베리어 프리가 적용이 돼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베리어 프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사람들이 보니까 그걸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온라인 강의 때 자막도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 해주냐고요. 대학교 졸업한 지 몇 년이 됐지만 그래도 그거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장애인들에게도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평등함을 베리어 프리로 보여주듯이 교육의 평등함이 제대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베리어 프리도 영화가 아닌 온라인 강의도. 아셨죠? 어쩌다 보니까 뭐 교육의 불편함을 계속 이야기해버렸는데 제 학창 시절에는 이렇게 정부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었다는 거죠. 그건 감사하죠. 오늘은 제 학창 시절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꼭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안녕히 계세요.